칠갑산 골짜기 작은 마을 천장리. 예로부터 이름 없고 특색 없고 사람 없는 산무 마을로 불렸던 이것이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논밭 빼고 저수지 빼면은 거의 이렇게 정말 산골 오지 마을 중에서도 사고지 마을이죠. 이 마을에 사람이 자꾸 오야 와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마을이 돼야 좀 더 마을이 발전성이 있고 뭔가 희망이 솟아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와닿는 거. 그래서 조롱박 터널은 무려 2.4. 마을에서 축제가 개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일거리와 직함이 생겼는데요. 기획 홍보팀 대리요. 저는 부실장이에요. 부실장이요? 예. 조롱박팀 과장, 축제팀 주임이요. 3년차 사무장 안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산골 오지 마을의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변화시킨 주인공. 뚝심과 열정으로 알프스 마을을 지켜온 황준환 대표를 만납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체험 마을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름을 지을까. 천장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21세기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충남의 칠갑산이 알프스 산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제 칠갑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 그래서 알프스 마을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충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칠갑산 자락. 40여 가구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곳 천장리에 몇 년 전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장리라는 이름 대신 청양 알프스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겨났고, 조용하다 못해 고요하기까지 했던 마을에서 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름과 겨울, 마을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특색 있는 농촌 체험 마을이자 지역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청양 알프스 마을. 특히 얼음분수 축제는 겨울이면 청양 일대를 들썩이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축제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다 참여를 하나 않죠. 몇 명,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눈도 만드는 기계도 없고, 이제 표고버섯 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그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뿌렸더니 우리 당숙 어르신도 이제 뿌리시고 저도 뿌려보았더니 아침에 추울 때 잘 얼어요. 물방울이 잘 예쁘게 골고루 튀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2007년도 아마 12월 달부터 이제 만들었죠. 그렇게 시작된 알프스 마을의 첫 겨울 축제는 3,800만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말았지만 황준환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체험과 현지 농산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했는데요. 덕분에 다음해 얼음분수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빼면 주민 우리 마을이 규모도 작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 명 정도 다녀갔어요. 축제, 3개의 축제 기간만 약 한 28만 명 정도 다녀가고 평상시에 한 2만 명 다녀가고, 우리 마을에 입장료를 내고 오신 분들이 한 25만 명, 축제 기간에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탐스러운 조롱박들인데요. 알프스 마을 직원들은 요즘 세계 조롱박 축제 막바지 준비에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것도 이만큼 정도 해야지. 생각해봐라. 이거 똑딱이 뭔 힘 있어? 그런 것도 또 여기가 힘받침이 힘이 있어서 배꼽이 여기가 가야 힘이 있지. 이거는 그냥 가다 툭 터지면 떨어지겠어. 올해로 6년째 조롱박 축제를 준비해오고 있지만 황준환 대표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알프스 마을은 당시 경관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예산으로 지금의 조롱박 터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연 씨를 받아서 우리가 조롱박쥐를 하자. 그래서 세계 조롱박쥐를 처음 열게 됐어요. 2011년도 여름철에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래서 진짜 맨날 비가 오고 그래서 이 축제를 이걸 왜 했을까라는 후회도 스럽더라고요. 한 5일, 6일 정도 이렇게 사람 한 명도 안 와요. 판을 벌려놨는데 사람이 안 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비만 오지. 하지만 다행히도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2km 넘는 조롱박 터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조롱박 그의 우연히 조롱박 축제 소식이 한 방송사를 통해 전파를 타면서 도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황준환 대표는 이때부터 희귀한 박이 있다는 곳은 무조건 달려가 씨앗을 사다 심었고 세계 조롱박 축제는 지금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알프스 마을에 먼 곳에서 손님들이 방문했는데요. 산골 오지마을에서 농촌 체험마을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견학팀을 맞이하는 건 역시 마을의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마을들이 우리 마을 한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 그러는데요. 벤치마킹하고. 알프스 마을에서 진행되는 견학 일정은 1년에 무려 200회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콩밤에는 안학내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여기 칠갑산이 여기 맞은편 쪽에 있어요. 피리침 있는데 저기 있죠. 561m예요. 근데 이제 좀 높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좀 얕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날 견학팀은 축제를 앞두고 가장 싱그러운 모습으로 단장을 한 조롱박 터널을 둘러봤는데요. 냄새는 별로 안 나요. 시골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조롱박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견학팀은 알프스 마을 주민들의 정성에 감탄하는 모습입니다. 알프스 마을 위원장 방송에는 황준환이라고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황준환 대표의 강의 시간. 웬만한 스타 강사 못지않은 그의 강의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견학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무엇보다 마을의 성공 비결. 청양 알프스 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또 이런 농촌에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뜻깊은 행사였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도시에서도 이런 접목을 시켜서 다양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러워요. 부러워 진짜. 이렇게 자연 조건이 딱 갖춰져 있는 데가 쉽지가 않은데 복 받은 동네 같아요. 청양 알프스 마을이 타 지역 주민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성공하면서 황준환 대표는 마을 일에 파묻혀 하루 24시간을 쪼개 쓰고 있는데요. 그의 열정과 성실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황준환 대표의 사무실 한편은 수많은 상장과 인증서들로 가득합니다.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국 최우수권역 선정, 2014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정, 2015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표창. 알프스 마을은 이제 청양에 없어서는 안 될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오니까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 지역이 뭐 음식점이 됐든 숙박업소가 됐든 펜션업을 하든 인근에 있는 체험 휴양마을이 되든 이런 마을들이 다 같이 공존 공생하는 그런 쪽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각자 위치에서 축제 준비를 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푸짐하게 차려진 오늘의 점심만큼이나 알프스 마을을 꾸려가는 식구들도 제법 많아 보입니다. 밥 먹는 식구들이 많죠. 이번 주의 주제는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차근차근히 잘 해왔는데
또 갑작스럽게 일들도 많이 생기고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황준환 대표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직원회의 시간. 황준환 대표는 조롱박 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기에 직원들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직원들은 언제나 그의 추진력과 판단, 열정을 믿고 따릅니다. 저희 총 23분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마을 주민분들이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주변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전에는 농사일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요. 지금은 마을이 주체가 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또 축제를 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23명의 직원들의 수장이 됐지만 그가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마을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반대했던 주민들. 그렇지. 그러고 혼자 일만 하고 있지. 참 그건 아니다, 그지? 아니 소문이 얼마나 잘 사람들이 얼마나 결국 황준환 대표가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시끄럽게 한다며 주민들은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을 터뜨렸는데요. 급기야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큰 오해를 얻어 억울한 사건에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이 돈을 버는 시점에 되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의심 가고. 뭐 이런 어떤 행동들이 자꾸 이제 들려요. 몇 년 흘렀을 때 여름에 조롱박 축제를 세계 조롱박 축제 준비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황준환 씨 맞죠? 예. 언제 경찰서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마을분 2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뭐를 잘못해서 고소를 한 거래요? 그랬더니 마을 사업을 하면서 횡령을 했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불현듯 제가 무엇을 제가 잘못했나? 나는 위축감이 오는 거예요. 여름에. 마을 주민들의 고소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황준환 대표.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6개월 동안 검찰이 요구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와서 있었기 때문에 다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볼 때 또 뭔가 또 미숙한 게 있었나. 맞아, 합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고소했다는 게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때. 이런 오지 마을에 이런 알프스 마을을 세운다는 거는 이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한 번은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저는 옳지 않은 일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하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내 남편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나는 꼭 이걸 따져봐야겠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얘기를 했어요. 마을을 경영할 때는 첫 번째는 무대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눈초리를 보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소고발 사태가 일어나고. 저도 뭐 회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귀농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저희 아저씨 빨이었었는데 이제 귀촌하신 거죠. 마을 같은 거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도둑놈 소리가 들린다. 보자. 그래서 그 이제 회계 장부라고 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저 앞만 보며 달려왔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황준환 대표는 그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황인국 씨와 함께 회계장부를 살펴보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투명한 마을 경영을 위한 체계를 하나씩 바로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장부라는 어떤 개념도 없었고 장부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예산서도 만들고 장부라든지 이런 것 초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또 그러면 여기에 맞는 최적의 그런 어떤 회계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것을 해가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대표고 여기에 맞는 이 사업장에 맞는 그런 어떤 이 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결국 황준환 대표는 횡령 혐의를 벗었고 그를 고소한 주민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게 됐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들을 탓하기보다 리더로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던 황준환 대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소통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루해가 저물고 알프스 마을의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야 가족들 곁으로 돌아간 황준환 대표. 주말도 없이 늘 마을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 그는 가족들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못난 가장입니다. 내가 아빠를 닮아서 학교에서 독재자래. 별명이 항틀러래, 항틀러. 뭔 독재자? 내가 학교에서 반장인데 역시 내가 아빠 피이긴 한가 봐. 축제 준비에 견학팀 강의, 각종 사업 추진과 직원들 관리까지. 앉을 새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으로 이어지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비로소 황준환 대표가 막내딸의 무릎에 몸을 뉘어보는데요. 자주 이렇게 딸이 파줘요? 가끔씩 해, 가끔씩. 요즘에는 잘 안 하려고 그래. 커서. (365일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제 얘기 잊어봐, 땀띠. 제가 엊그저께 사실은 땀띠가 잘하는 3일 전에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밤에 제가 집을 왔는데 어깨를 겨드랑이를 이렇게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상을 굉장히 쓰고 있어.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하상을 입은 거예요. 빨갛게. 근데 그걸 보는 순간 10년 전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그만큼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는 황준환 대표. 수술을 한 달 정도는 했는데 이번. 그래도 해야죠. 맨날 바쁘다는 핑계도 못하면 안 돼. 이놈의 가족들은 그가 마을 일밖에 모른다며 서운해하지만 사실 그를 지금까지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빠가 하시는 일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인데도 딸이 아닌 타인으로 볼 때는 되게 좀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뭔가 딸로서는 굉장히 아빠가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요. 시골 오지마을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가 대학교를 졸업한 그가 모든 꿈과 야망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주변 어른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농촌 생활을 처음 겪어보는 아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던 황준환 대표. 지금은 오히려 그와 아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시에 있는 우리 동창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더 부러워요. 너는 무궁무진하겠다. 나도 너 같이 가서 이러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살아가는 과정, 뭐 어떤 잣대는 없지만 어떤 보람, 이런 성취감 이런 것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쌓아 올리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힘이 돼준 것은 가족. 축제 준비를 돕게 했던 그에게 던진 아이들의 불평 어린 한마디가 황준환 대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이런 일을 하려면은 그분들을 더 설득을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 되는 거지. 왜 꼭 어려운 일을, 어렵고 힘든 일을 왜 우리만 올 때마다 시키느냐. 짜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 다루는 기술, 마음을 좀 열고 더 다가가야 되겠다. 어떤 소통의 문제를 우리 아들놈이 저한테 얘기해서 느끼게 됐어요. 농사일에도 직장 생활에도 특별한 재주가 없었던 황준환 대표는 고향에 내려와 아내와 함께 작은 공부방을 운영했는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던 그가 알프스 마을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을 사업의 어느 날 우리 마을 이장이 저한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네가 자네가 말이야 좀 공부 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툭 던진 것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보니까 목적이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농촌에 가지고 있는 자원, 어떤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라. 라는 상향식 사업이 어떤 시작인 것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해피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나중에 죽더라도 여기에 뼈를 묻을 곳인데 누가 하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리의 화려한 변신을 도왔던 또 한 명의 조력자가 오늘 마을을 방문했는데요. 알프스 마을과 많은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 한성희 팀장. 알프스 마을과 청양군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칠갑상 권역이 선정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기존의 경작로 포장이나 혹은 용배수 정비 이런 사업들이 기존의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업 내용이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주민들한테 사업 시행을 한 거라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다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최초의 아마 모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산골 오지마을에 하나둘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방문객이 늘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청양군청과 한성희 팀장.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농촌 체험마을로 성장해가고 있는 알프스 마을은 계속해서 청양군청과 함께 더 많은 정부 사업에 참여해 더 높은 꿈을 이룰 계획입니다. 대표님, 여기 초등학교에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명예교사가 있는 날이에요. 여기 우리 청양 관내에 제가 이제 2개 학교 명예교사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죠. 지난달에 비가 와서 아이들 못 만났었는데 방학 주기 전에 한번 오야죠. 한창 마을에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시간에 인근 초등학교를 찾은 황준환 대표. 마을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 학생들의 명예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앞에서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자상한 선생님이 돼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는
농촌 체험마을을 통해 터득하게 된 자연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거를 잘 따로 먹고 이렇게 해서. 황준환 대표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촌 체험마을이자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마을 일에 매달리는 성실한 일꾼인데요. 그런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을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을이 되자. 세 번째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자원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마을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치유를 담고 가는 그런 마을이 되자. 그러면서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이 되자. 이게 우리 마을이 목표입니다. 한때는 불청객 대접도 받았습니다. 고향 주민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준환 대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았고 주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심의 힘을 믿었기에 결국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고 산골 오지마을 천장리를 사람들이 모여드는 농촌 체험마을로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청양 알프스 마을의 황준환 대표입니다. 아유.